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체 우리는 왜 스트레스인 걸 알면서도 고민하며 사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도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라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는 법을 저자는 상황에 따라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야기 나오키. 프롤로그. 삶에서 시간의 길고 짧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살까지 장수한다, 평온하게 최후를 맞는 노인을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반면에 채 10년도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애당초 인생의 가치는 살아온 세월의 길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짧은 생이었다고 해도 일생을 마친 이에게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고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걱정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늘 맞닥뜨리는 하나씩 해결해야 할 시험 과제 같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와 적절히 타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김으로써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목차 제1장 소유하지 않기, 제2장 연연하지 않기, 제3장 외곳으로 믿지 않기, 제4장 걱정하지 않기, 제5장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소유한 물건이 많아지면 자유롭지 못하다. 소유하는 물건이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기쁨을 느끼지만 점차 그릇된 생각과 잡념이 생깁니다. 인생은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사는 동안 겪는 에피소드가 전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겉모습보다는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 당연한 말이지만 죽으면 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일생 동안 겪는 에피소드입니다. 후회나 미련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고 싶다면 소유한 물건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필요 없거나 이제는 미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물건부터 조금씩 버립시다. 이렇게 버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기. 콤플렉스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상하리만치 강하게 작용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곧 질투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남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동경심은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지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미래는 점점 바뀔 것입니다. 일생의 오늘을 단 한 번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에 점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콤플렉스를 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지요. 안달복달하는 상황을 미리 알아두기. 불만은 열등감이며 열등감은 상대적인 감정입니다. 즉,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 결과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비교의식에서 생겨납니다. 될 수 있는 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결과적으로 좋은 미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최근 블랙 컨슈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층에 이런 상습, 불평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컨슈머의 불만 제기는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스스로의 불만이 점점 커진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내 불만만 자꾸 제기한다면 그럴수록 상대는 더욱더 나를 꺼리고 피하려 든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각의 힘 활용하기. 본래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나쁜 버릇을 지닌 이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여 잘 되어가던 일마저 어그러지고 맙니다. 좋은 방향으로 상상하는 건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나쁜 방향으로 절대 상상하지 맙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덧붙여 말하면 누군가를 증오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똑같이 세기의 에너지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무언가에 열중해 잡념 없애기.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욕구는 자신의 탐구심이나 향락심을 높이는 정당한 욕망이므로 더욱 크게 발산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다, 남을 질밥이야 자기 입속을 채우고 싶다는 욕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저 그 일이 좋다는 순수한 욕구에서 나온 에너지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원동력이 되겠지요. 또한 남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욕구 제어에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일그러지지 않고 뒤틀린 욕망이 고개를 들 때면 이때는 몸을 지치게 해서 녹초가 되는 방법이 효과가 좋다고 해요. 이를 위한 손쉬운 방법은 밖에 나가서 걷는 거라고 합니다. 땀이 날 정도의 속도와 거리가 적당하겠지요. 걷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점차 잡념이 사라지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몸에도 좋을 뿐더러 사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달복달한 감정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받아들이기 나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라도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가짐만 바꾸면 됩니다. 인연 하나를 끊으면 새 인연이 생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는다. 관계 맺기의 핵심은 그 거리감을 파장이라고나 할까? 실감으로 가늠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토대로 상대와 파장이 잘 맞으면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사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입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어쩐지 나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혼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교류에서 상대의 에너지와 내 에너지가 서로 맞지 않는데 따른 위화감입니다.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마 전생에서 좋은 인연이 아니겠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무리해서 억지로 사귀어야 하는 인간관계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과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거리두기.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근친 증오라는 말이 있듯이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의 골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족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쪽이 오히려 더 드물지 않을까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이에서는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한다 하는 것 같이 자기 멋대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는 가까운 사이이기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 분명 실패했을 때 쓸쓸한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무언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는 일본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한두 사람이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모이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스스로 피드백할 것, 기존의 방식에 연연하고 매달리지 말 것, 새로운 관점을 가질 것, 이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몰두하면 승패도 초월할 수 있다. 자녀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을 여실히 드러내면 아이를 끝도 없는 무한 경쟁 속에 내몰지 말고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칩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타고난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지닌 능력을 찾아내 이를 키워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돈을 모으지만 말고 적당히 소비하기. 돈이 좋으냐 싫으냐는 이분법적 논리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이 그저 돈과 사이좋게 지내면 됩니다. 예로부터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화를 당한다. 나가야 들어온다. 적당히 써야 적당히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균형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돈 자체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돈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에너지를 띠고 이 세상을 순환합니다. 그러니 돈이란 그저 그런 존재려니 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딱 좋겠지요. 돌고 도는 게 돈,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돌고 도는 것이며 세상에서 돌고 돌아야 하는 법입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쓸 때는 씁시다.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사지향하기. 어떤 일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하면 그릇된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릇된 생각이 사라지면 더는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점차 남의 시선조차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에는 나카이마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일본 고신도 사상으로 바로 지금 현재를 가장 중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다면 위험하다.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10명이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생각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건전한 여론이며 그와 반대로 의견이 한결같다면 불건전한 여론입니다.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논의하는 것은 타당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입니다. 건강은 마음먹기 나름. 생활 습관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점을 지적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의 성공 여부는 환자 본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치료에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뇨병의 경우 치료의 기본은 식사와 운동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기. 우리는 종종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내 멋대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만나보고 오감으로 확인하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당초 누군가의 정보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점에서 그 정보는 이미 객관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병이 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몸의 소리를 듣는다. 내 친구는 30대에 척수 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 다리를 못 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친구가 다시 걸을 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제 완전히 회복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니 내 몸한테 소중히 여길 테니 함께 힘내자라고 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함께 고생하고 애썼다라고 생각했더니 몸이 나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몸을 위로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합니다. 늘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점을 꼬집지 않기. 걱정이 그릇된 방향으로 치달으면 자신의 결점을 꼬집는 버릇이 생깁니다. 이런 버릇이 굳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강한 존재입니다. 대개의 일은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생사를 건 체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궁지에 내몰려도 지금 겪는 상황이 훗날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자신의 현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다면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별도 좋은 공부. 가족과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극심한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슬픔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회상하고 그 사람과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은 이따금 해야 좋은 겁니다. 상실감을 절대 혼자서 짊어지지 맙시다. 좀 더 대화를 나눴더라면,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 중에는 사별도 있습니다. 어디서 죽든 갈 곳은 하나. 어디서 죽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서 죽을지 걱정하는 일도 그만둡시다. 어디서 죽든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커튼 저편에 있는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죽든 가는 곳은 같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일을 정해 걱정거리를 없애자. 첫째는 할 일 정하기입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걱정거리 해소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빚이나 인간관계 같은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좋게도 나쁘게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관조적으로 보았더니 상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거나 걱정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고민의 해결법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을 훨씬 위쪽에서 다 두고 또 한 사람의 내가 나 자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간단한 사안이라면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심각하거나 중대한 사안이라면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대면 방식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에 수반된 미묘한 뉘앙스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보다는 직접
대면하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과거는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나이와 경력, 성별 등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일본의 고신도에서 말하는 나카이마입니다.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교우관계에서도 취미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노력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거나 재산을 모으는 일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노력 그 자체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노력은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 노력은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지금 당장 버리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여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어디에 갈지, 누구와 만날지 하고 싶은 일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에 가치 없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저편 골짜기로 사라져버린 고민거리조차도 언젠가는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삶을 날이 오겠지요. 관점을 바꾼다, 만족한다, 고민하지 않는다, 인생을 가치 있게 가꾸는 마음가짐을 이 책에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고민을 사서 하는 습관은 꼭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